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 그러니까 왜 남쪽으로 내려갔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드라마 보면 맨날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주인공인데 아들 장수왕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느낌? 영토도 가장 넓었고 78년이나 왕이었는데 말이죠.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이유랑 또 숨겨진 맥락이 뭔지 좀 파헤쳐 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랑 고대사를 연결한 분석 기사도 있고 또 백제 계로환 기록, 장수왕 백과사전 내용들 이걸 쭉 엮어보면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장수왕 시대 고구려의 선택이 그냥 영토 넓히자 이게 아니라 생존, 그리고 뭐랄까 동아시아 패권까지 걸린 아주 복잡한 계산이었다는 거죠. 제일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북쪽, 동쪽으로 막 영토를 넓혔잖아요. 근데 왜 장수왕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남쪽, 그것도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려고 했을까요? 만주 벌판이 그렇게 살기 어려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4세기부터 시작된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기온 하강, 이걸 보통 한랭화라고 부르죠. 이게 결정적인 변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춥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농업은 당연하고 심지어 유목민족들 기반인 초원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세계사에서 보면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게르만족 밀어내고 결국 로마 멸망까지 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충격파가 동아시아에도 있었다는 거죠. 와, 그 세계사적인 기후변화가 우리 고대사, 특히 장수왕의 결정에 그렇게 직접 영향을 줬다니, 오, 신기하네요. 듣고 보니 중국 진나라 기록에도 뭐 여름에 서리가 내렸다, 폭설이 왔다, 이런 이상기후 얘기가 있고, 결국 북방민족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했잖아요. 라고 예외는 아니었겠죠. 만주 지역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지니까 광개토대왕 때 넓힌 영토, 늘어난 군대, 또 인구, 이걸 기존 땅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진 겁니다. 성공이 오히려 짐이 된 셈이랄까요? 당시엔 뭐 식량 무역 같은 게 거의 없었으니 자급자족이 필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후 영향 덜 받고 농사 잘 되는 한강 유역에 이건 꼭 확보해야 한다. 이런 목표가 된 거죠. 생존을 위해서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장수왕이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는 거군요. 이게 단순히 남진 정책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뭐 국내성에 있던 기존 귀족들 힘 좀 빼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평양천도는 남쪽으로 가는 길도 열고 또 안권도 강화하고 일석이조를 노린 포석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 결정은 바로 남쪽 백제한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특히 백제 계로왕 때 고구려 압박이 정말 심했거든요. 계로왕 입장에서는 진짜 위기였겠네요. 그래서 472년에 당시 중국 북쪽의 강대국인 북위에 편지를 보낸 거군요. 고구려 좀 같이 치자고. 그 편지 내용이 엄청 직설적이라던데요. 네, 거의 뭐 고구려 시조부터 시작해서 자기 할아버지 고구원왕 죽인 얘기까지 다 꺼내면서 장수왕을 막 비난해요. 같이 공격하자고. 근데 문제는 북위가 당시 고구려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고구려에 그냥 알려줘 버립니다. 이런. 외교 카드가 완전히 실패했네요. 그렇죠. 계로왕의 승부수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럼 계로왕을 진짜 막다른 길이었겠군요. 이게 또 고구려한테는 침공 명분이나 자신감을 준 걸까요? 이때 그 유명한 도림 스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첩자라고 알려진 도림이 바둑으로 계로왕 마음을 얻은 다음에 막 큰 토목공사 벌이게 해서 백제 재정을 바닥냈다는 이야기.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요. 어쨌든 당시 백제가 국력 소모가 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겠죠. 결국 475년에 장수왕이 3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리고 계로왕은 붙잡혀서 아차산 근처에서 살해당합니다. 500년 백제 역사의 심장부 한강유역을 그냥 통째로 빼앗긴 거네요. 백제는 진짜 충격이 엄청 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급하게 남쪽 웅진,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이제 남쪽에 남아있던 마한 세력 완전히 복속시키고 또 바다 건너 외, 그러니까 일본하고 교류 늘리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전에 신라랑 맺었던 나제 동맹, 이것도 사실 고구려 견제하려고 433년에 맺은 건데 결국 한성 함락은 막지 못했죠. 하지만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는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맞이하는군요.
97세 혹은 98세까지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 충주 고구려비 보면 당시 고구려 힘이 한반도 중부까지 깊숙이 미쳤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성공도 성공이지만 외교적으로도 아주 노련했어요. 당시 중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남북조 왕조들이랑 거의 동등한 거리, 뭐랄까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실리를 챙겼죠. 국제적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북위가 고구려 사신을 특별 대우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니까요. 고구려 스스로도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 자부심, 태왕 같은 칭호나 독자적인 연호 사용 같은 걸 보면 당시 위상을 알 수 있죠. 이라는 게 단순히 영토 욕심 이게 아니었네요. 기후변화라는 어떤 거대한 자연 환경의 압박, 거기서 오는 생존 문제, 또 치열했던 국제 정세 이런 것들 속에서 고구려가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한 굉장히 복합적인 전략이었군요. 네, 그렇죠. 역사는 정말 여러 요인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왕 한 명이 뛰어나서 그것만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요, 그 4세 5세기 동아시아 기후가 지금처럼 좀 온화했다면, 그래서 만주 땅이 계속 풍요로웠다면, 혹은 그 북위가 계로왕의 요청을 덜컥 받아들여서 고구려를 진짜 공격했다면, 과연 한반도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장수왕 개인의 선택, 그 너머에 작용했던 거대한 힘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